안녕하세요. 이주입니다. 금요일 아침이고요. 출근하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려고 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남길 수 있을지 제대로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보험스쿨 수강하고 나서 약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어제 수업은 박미양 상무님께서 저희 팀원과 한 분 같이 동행을 나갔다가 겪었던 일,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일,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저희 팀에서 다른 또 팀원분이 콜드콜로 같이 이렇게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처음에 만났었던 분이라고 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신데 그때 본인은 한 18년, 13년 이렇게 보험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안다고, 그러면서 가장 높은 분, 잘 하시는 분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동행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셨어요. 그분의 여러 가지 그런 핑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면서 몇 달 동안 연락 없이 그러고 지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했던 케이스인데, 사실 보험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보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보장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콜로, 저나 TA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가입을 하신 보험건만 해도 한 4개 정도가 됐었고, 고지 의무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다 가입을 하셨고, 여러 가지 보장 자체도 정말 엉망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상 도착을 했는데 그분 상무님의 표현으로는 설거지를 시키는 기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막상 오라고, 본인이 필요해서 오라고는 했지만 가보니까 계속 분주했고 바빴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좀 약간 써먹다가 나중에 다 필요한 걸 다 써먹으면 약간 버리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계약이었으면 그냥 박차고 일어났을 텐데 같이 팀원분과 함께 갔던 팀원분의 그런 계약건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고 앉아서 여러 가지 할 말을 하고 나왔다라고 해요. 보장 분석을 쫙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안 듣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상황에서 그런 분들은 좀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좀 강한 약간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상무님께서는 강하게 같이 맞대응하면서 나갔었던 케이스거든요. 사실 그때 했던 말이나 멘트나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많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였어도 그랬고 일반적인 설계사였으면은 그렇게 말을 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그런 설계사, 영업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그런 비위를 맞춰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약간 부드럽고 좀 좋은 말, 이런 걸 위주로 어떻게든 고객을 좀 살살 구슬려서 좀 돌려보려고 하는 약간 그런 단어라든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상무님께서는 정말 직설적이고 좀 강한 말로 이렇게 고객에게 이야기를 했고, 고객이 듣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러면서 듣고 좀 이제서야 얘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계약까지 결국 이끌어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바로 저도 얼마 전에도 좀 겪었었던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어서 사실 정말 좀 이입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도 얼마 전에 콜드콜로 만나 뵀었던 사장님이시고요. 영상에도 남겼었는데, 제가 정말 바쁜 와중에도 병원 3군데나 다니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류까지 대리발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발급받은 걸 다시 보험 청구까지도 해드렸고, 그런 케이스였는데, 제가 분명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바쁘신 걸 알기 때문에 서류 대리 발급해드리고 보험금 청구까지도 도와드리겠다. 그러고 지금 보험이 어떤 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정확하게 보장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알겠다라고 분명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구까지도 다 도와드렸을 때 고맙다라고 얘기하셨고, 나중에 제가 보장 분석을 해서 가져갔을 때 본인의 보장에 대한 거는 정말 집중을 해서 너무 잘 들으셨어요. 정말 중간중간에 손님이 오셨을 때도 잠깐 그때 다녀오고 나서 계속 잘 들어주셨는데, 막상 이제 본인의 보험의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서 자기는 보험 너무 싫어해서 보험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브리핑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계약건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정말 그 추운 눈 오는 그런 날에 보험 청구를 위해서 열심히 병원을 쫓아다니고 되게 그러면서 다니고 도와드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데 듣는 것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갑자기 태도를 전환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때 저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말을 해야 할까? 어떤 식으로 해야 이분에게 더 임팩트 있게 다가가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상무님과 같은 그런 결정을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고, 결국 계약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찾아뵙기로까지 약속을 다시 잡고 나온 상태인데, 사실 첫 번째 브리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상무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정말 제대로 있게, 정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갈수록 그런 성공 확률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그분은 저와의 그런 관계에서 서열 정리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때 해주셨던, 그때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라는 그런 말들을 사실 상무님께서 평소에도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게 와닿지 않는다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조금 낯선 그런 화법인 것 같거든요. 제가 간호사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간호사라는 것도 저는 서비스 업종의 정말 최고봉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툭하면 컴플레인이 걸려올 수 있는 거고, 예민한 환자, 예민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직설적이거나 강한 화법보다는, 죄송해요, 이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좀 우회해서 말을 하는 그런 화법들을 많이 사용했었고, 그게 이제는 그냥 제 보통의 그런 화법으로 지금 자리 잡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 어제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듣고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보험스쿨에서 상무님이나 주하영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조합했을 때 저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쌈딱의 기질, 그리고 쌍년의 기질, 그리고 친절하게 하려는, 상냥하게 하려는 저의 태도, 이거부터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주하영 대표님께서 또 찝어주셨어요. 갑자기 직설적인 화법을 이렇게 말로 해주시면서 이렇게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냐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바로라고 이렇게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그렇게 대답을 드렸었는데, 그거 자체가 구호라고, 결국은 제가 아무리 떠들고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바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구호, 결국 제가 그렇게 바뀌기 어렵다라는 그런 걸 말씀해 주셨고,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성공을 맛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저희 화법을 직설적인 화법으로 먼저 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생각해보고 정말 저를 변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출근을 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